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됐습니다. 주제를 일단 먼저 적을게요. 잠시만요. 자, 스마트 스토어 기능 100% 부가 부재. 인사 먼저 할까요? 먼저 인사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첫 라이브인데 저희 명문 컨설팅 4팀에 새로 합류한 최병준 마케터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팀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스마트 스토어 기능을 100%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마케터들이 이제 보통 맨날 얘기하는 게 뭐 검색 광고가 어떠니, 뭐 GFA를 해야 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 광고를 한번 살짝은 배제를 한번 해놓고 정말 스마트 스토어 셀러분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돈은 별로 안 쓰셔도 되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꿀팁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필요한 돈을 거의 안 쓰거나 써도 10,000원, 20,000원 한 달에 그 정도만 써도 괜찮은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잠시만요. 자,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일반적인 자사몰 쇼핑몰이랑 조금은 다릅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자체에 대해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살짝은 오픈몰이라고는 하지만 살짝 좀 폐쇄되어 있는 느낌이 좀 강해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 자체는 구글이나 아니면 빙 등과 같은 다른 매체에서는 노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 자체 내에서만 노출이 되는 오픈몰이다.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한 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온라인 상품으로 팔리는 우리나라 내에서 온라인 판매의 30%가 스마트 스토어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매체 중에서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 내에서밖에 검색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압도적인 오픈몰이다. 그런데 수수료도 기본적으로 3.98%가 평균적이에요. 그러니까 업계 완전 최저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개인 사업자거나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 지 얼마 안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저 등급인 거죠. 그렇죠. 플랫폼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는 거의 30%에서 40%까지 맞아요. 수수료 나오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 제일 악랄 높은 게 아마존이 제일 높아요. 아마존은 좀 되게 특이한 게 어쨌든 해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물건들을 미리 보내서 풀필먼트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존은 FBA 형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FBA를 했을 때 저희 이제 광고주분이나 아니면 다른 케이스를 보더라도 한 33% 정도 돼요. 33%. 이게 되게 비싸요. 근데 이 수수료에 비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4% 수수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1번가나 뭐 G마켓 이런 걸 많이 하신다. 후팡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수수료를 따져보면 스마트 스토어를 넘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비슷하더라도 쿠팡, G마켓 아니면 뭔가 오늘의 집이나 이런 플랫폼들의 입점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노출이 되려면 광고비를 써야 돼요. 특히 11번가가 되게 그게 심해요. 11번가 쿠팡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비를 크게 들이지 않아도 셀러로서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가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봐요. 뭐 광고비를 얼마 쓰면은 뭐 플랫폼에서 다 성장하고 성공할 수가 있겠지만 모든 사업자들이 광고비를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광고비를 좀 적게 쓰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아니면 광고비를 좀 더 쓰셔도 돼요. 근데 쓰셔도 되는데 광고비를 최대한 적게 쓰더라도 그냥 셀러로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까요? 그 중에서는 검색 광고나 쇼핑 검색 광고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메타든 유튜브든 이런 건 좀 잠시 제껴두고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에서 있는 기능들을 좀 활용할까 봐요. 저는 일단 오늘 가져온 주제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는 만약에 내가 브랜드사예요.
근데 내가 브랜드사이고 총판권을 주지 않은 판매처에서 내 상품들을 떼어다가 팔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신고 가능하죠. 네, 맞아. 브랜드 상품을 팔고 있어요. 내가 브랜드 몰이고 네. 그냥 내가 팔고 있는 건데 근데 갑자기 내가 총판권이나 아니면 계약하지 않은 업체에서 갑자기 저희 상품들을 판매하는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이게 제가 제 광고주 케이스에도 들었는데 이게 살짝 그런 조직 같은 것도 있대요. 아, 저도 한번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뭐 좀 저렴한 구매처를 알선을 해서 네. 여기서 따로 피를 받고 판매하는 그런 스마트 맞아요. 스토어 많다고 저도. 그러니까 제 광고주들의 케이스, 제 광고주 한 분의 케이스는 이제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세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CJ나 뭐 이런 홈쇼핑에서 온스타일 이런 데서 파시고 그런 데에서 좀 싸게 파니까 네. 그런 데서 떼 와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파시는 거예요. 상품 상세 페이지도 그대로 저희 쪽에 있는 거 100개 와가지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파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파시냐, 왜 이걸 등록을 해놓으셨냐 라고 물어보면 이분이 사업자가 아니세요. 개인 사업자예요. 네. 법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인데 자기가 유튜브를 보다가 월 5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슨 투자 설명회 같은 거를 들었는데 그 투자 설명회에서 이렇게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조직이 있대요.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서 그 조직에서부터 어떻게 가이드를 다 짜준대요. 근데 이거는 판매권 침해거든요, 사실. 그쵸.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또 저작권 침해로도. 그렇죠. 저작권 침해로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상표권 그리고 판매권에 대한 침해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은 브랜드 상품뿐만 아니라 어쨌든 뭔가 내가 총판을 준 애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든지 네. 이런 거면은 뭐 법적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자체 내에서도 얼른 이 상품을 빨리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부에 있어요. 이게 지식 재산권 침해 신고를 하면 돼요. 지재권 신고 센터로 가면 돼요. 여기서 이제 총판권이나 아니면은 권리 같은 거를 판매 권리 같은 거를 침해 당하셨을 때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부에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 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은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도 양식에 작성을 하셔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적절한 조치를 아마 취해 주실 겁니다. 네. 법적인 조치는 둘째치고 어쨌든 빨리 우리의 상품들을 일단 못 팔게 하는 게 네,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은 네이버 자체 내에서는 이 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들은 특히 온라인은 네. 판매처를 굉장히 많이 넓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이제 마케터들한테 물어보면 판매 채널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고 컨설팅을 많이 해드려요. 네. 키워야 할 때는 판매 채널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쿠팡에도 이제 입점을 한번 해보시고 11번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통 많이 드리는데 스마트 스토어 자체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판매 노출 채널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내부. 그런데 거의 공짜로 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쭉쭉쭉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쇼핑 윈도우입니다. 뭐 리빙 윈도우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긴 한데 카테고리별로. 네, 카테고리별로 다 있어요. 리빙 윈도우는 뭐냐면 자신이 예를 들면 오프라인 판매처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오프라인 사업장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쇼핑 윈도우를 통해서도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프라인 사업장에 대해서 인증을 하시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을 하시면은 쇼핑 윈도우라는 별개의 채널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조건은 거의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랑. 그런데 이렇게 쇼핑 윈도우라고 자꾸 해요. 쇼핑 윈도우에 입점하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와 거의 동일한 UI, UX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쇼핑 윈도우가 네이버 메인 탭에 들어가요. 네, 메인 화면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제품을 좀 더 노출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용도 안 드는 방법 내에서. 무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거 연동되는 방법으로 원뿔 딜, 원뿔 템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작년 말 정도까지만 해도 럭키투데이라는 상품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의 핫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는 상품들이었다면 요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뿔 딜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1 이거는 좀 기획을 하긴 하셔야겠죠. 원뿔 1 아니면 원뿔 알파라고 할까요? 네이버 포인트인 경우도 있고. 네 맞아. 네이버 포인트도 있어요. 어쨌든 상품 하나 구매했을 때 부가적으로 뭔가 더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네. 럭키투데이 원뿔 딜이나 원뿔 템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뿔 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소수 정예만 뽑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많은 브랜드들이 이 원뿔 딜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 원뿔 딜에 노출되기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노출량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게 경쟁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원뿔 딜에서 경쟁이 쉽지 않다면 이제 원뿔 템으로 가시는 거예요. 원뿔 템을 뭐냐면 원뿔 딜은 저희가 입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네이버가 속가내서 몇 개만 선정을 해서 주간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원뿔템은 그 원뿔템에 저희가 등록만 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일정의 심사 조건만 맞추게 되면 그냥 자유롭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네. 원뿔템을 만든 것 자체가 원뿔 딜을 만들긴 했는데 많은 판매자분들이 들어오실 수는 없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뿔템이라는 거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원뿔 딜은 그러면 내가 1+1이나 1+2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게 되는데 이건 업종이나 상품에 따라서 조금 반응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가전이나 하여튼 이런 상품들은 원뿔 딜에 노출해도 사실상 노출도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화장품 계열인 경우 그렇죠. 이용을 해본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니까 그렇죠. 1+1 기획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맞아요. 더러 있죠. 화장품이나 아니면 가전이나 어쨌든 뭔가 내 일상생활용품을 쓰는 거는 사실상 사람들이 본인이 쓰고 있는 상품들을 쓰시려고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 손에 익는 거 내가 발라봤는데 괜찮았던 거를 위주로 많이 사시지 그냥 단순하게 1+1 있다고 해서 사시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사실상 원뿔 괜찮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반응이 뛰어난 업종은 아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반응이 엄청 뛰어난 업종은 식품 쪽이 엄청나요. 네, 그렇죠. 그냥 싸면은 사람들이 그냥 원래 이쪽에서 사 먹는 데서 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상 그냥 싸게 팔면은 그냥 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식품은 노출량이 그냥 엄청나게 차이 나요. 예를 들면은 원뿔 딜의 화장품이나 가전을 통해서 하루에 스마트 스토어 유입이 한 200명 정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식품은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뿔 딜도 이렇게 순서대로 노출되거든요. 네. 베스트 상품들이 이렇게 쭈루룩 노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팔린 상품들을 순서대로 해가지고 베스트 상품들이 원뿔 딜에 노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같은 라인에 있더라도 화장품과 식품에서의 순서도 되게 다르고 그러니까 식품들이 맨 위에 보통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면 같은 라인에 위치를 해 있어요. 같은 라인에 위치해 있으면 화장품과 식품이 옆에 떠 있을 때 화장품 유입이 예를 들면 100명이라 치면은 진짜 식품 같은 경우는 몇백 명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출에 대해서 업종에만 맞는다면 노출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원뿔 딜, 원뿔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도 충분히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 인도랑 마찬가지로 무료. 마찬가지야. 이거 원뿔 딜이랑 원뿔템뿐만 아니라 별개의 다른 기획전들도 존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멘즈라든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쇼핑타운이라든지. 그러니까 네이버 메인 PC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PC 네. 기준에서 네이버 메인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다 보면 탭으로 쇼핑 관련한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AD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품들을 제외해서 나머지 상품들 네. 많이 보셨죠? 네. 요런 상품들이 이것도 기획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전. 요것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요런 기획전에 노출되게 돼요. 네. 요것도
무료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대신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가 원뿔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업체를 많이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매주 뽑을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경쟁자들은 되게 많아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서 만약 자기 케이스가 맞다고 싶으시면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쇼핑윈도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맞아요. 쇼핑윈도뿐만 아니라 이 기획전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쇼핑 윈도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 소식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웃 그래서 추가하시고. 이거를 이웃 추가하신 다음에 이 글들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카카오 채널에서는 톡딜이라고 보시면 돼요. 톡딜. 네, 그러니까 카카오 톡딜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니까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을 하신 분들이 톡딜을 통해서 이런 기획전을 하시는 게 이제 네이버 자체 내에서는 원뿔딜 그러니까 아니면은 맨즈나 쇼핑타운과 같은 별개 기획전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게 네이버 메인 지면에서 노출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부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많이 하시고 내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하시면은 입점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좀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 소개 한번 가능할까요? 이거 하나 또 있죠. 클로바 MD를 설명드려야 될까요? 네, 클로버 MD 한번 설명을 할까요? 네. 이게 지금 베타 버전이긴 한데 네. 이거 한번 대신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마트 스토어 내부에서 리타겟팅을 가능하게끔 하는 기능인 거죠. 맞아요. 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상품들이 리타겟팅은 사실상 원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리타겟팅 광고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네, 아니면 메타라든지 아니면 뭔가 ADN, 모비온 뭐 이런 리타겟팅 매체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네.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상 스크립트 설치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네. 돼서 원래는 리타겟팅 광고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마케터들이 된다 뭐 우회하면 된다 그러면 뭐 별도의 페이지를 생성해서 이 페이지에 잠깐 방문한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을 해가지고 그러면 원래 이 기존에 들어왔었던 페이지에 유입된 모습을 바탕으로 리타겟팅 광고를 한다 이 개념이었거든요. 네, 네. 되게 복잡해요. 일단 복잡하기도 하고 애초에 이걸 페이지를 연동시켰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자체 이탈률도 발생할 수 이탈률이 있는 부분이고 네. 뭐 이거는 사실상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성은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심지어 광고비도 세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리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따져봤을 때 이거를 클로바 MD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클로바 MD와 AI 템즈라는 제도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이 클로바 MD 자체가 이제 AI 기반이라는 거. 그쵸. 그게 요점이죠. 클로바 MD는 지금 베타 상품이긴 한데 어쨌든 네.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그냥 간략하게 그냥 통틀어서 그냥 공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네.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를 방문했다든지 네, 네.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았다든지 구매를 했다라는 게 있으면은 제가 비슷한 상품이나 아니면 뭔가 쇼핑에 관련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클로바 MD 추천이라고 이렇게 뜨게 돼요. 네, 네. 특히 모바일에서는 이게 좀 더 최적화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함께 구매하면 좋은 제품까지 맞아요. 그렇게 다 노출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기능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클로바 MD가 이제 특히 모바일 지면에서 이런 비슷한 상품들을 같이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네네. 내 스마트 스토어와 그러니까 다른 스마트 스토어를 보셨는데 내 스마트 스토어 상품들이랑 비슷하다 하면은 내 스마트 스토어 제품들을 보여주게 돼요. 네. 이런 유사 추천이라고 할까요? 네. 네. AI 추천? 이런 것들이 클로바 MD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이 월 사용료가 얼마다? 가장 저렴한 상품이 아마 1,000원부터 시작하지 맞아요. 않나요? 지금은 1,000원이었는데 이게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2,000원. 2,000원. 월 사용료 2,000원. 네. 그래서 보통 10,000원대 이건 페이지 뷰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네네. 한 10,000원에서 비싸봤자 한 20,000원 정도? 빅파워 등급이라 쳐도 한 20,000원 전후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정도만 쓰시면은 요런 클로바 MD라는 AI 상품 추천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심지어 월 사용료가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쓰시는 게 일단은 괜찮지 무조건 하는 게 않으실까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상품들이
비싸면 비쌀수록 관련도가 조금 떨어지는 곳들에서도 우리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어요. 네. 근데 월 사용료가 좀 작은 것들은 확실하게 우리 제품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서 2,000원 정도면 충분히 쓰실 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들은 충분히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한번 드리고. 무료 체험도 맞아요. 그리고 로직만 잘 맞으면은 요게 AI템즈에 뜨게 돼요. AI템즈 뭐냐면 PC 기준으로 제가 계속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PC 기준에서 예를 들면 내가 뭘 해볼까요? 요 마우스라고 해볼까요? 네. 마우스라고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 네, 검색 탭 검색에 위에서 오른쪽 상단이나 아니면은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아래쪽에 AI템즈라는 것들로 해가지고 추천을 하게 돼요. 요게 클로바랑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클로바는 모바일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고 별개의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AI템즈는 로직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런 것들이 네이티브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도 좀 더 잘 일어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리타겟팅을 통해서 기존 고객이 좀 더 많이 구매하고 네. 다른 제품들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바로 클로바 MD와 AI템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부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한 거라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광고 이외의 영역에서 충분히 적은 맞아요. 금액 아니면 혹은 무료로 네, 그리고 진행하실 또 수 공짜인가 돈을 드리는 건가 살짝 애매하긴 한데 네. 쇼핑 라이브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쇼핑 라이브를 스마트 스토어와 연동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를 좀 쇼핑 라이브가 조금 사람들이 접근하는 이 시선이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될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관점이라고 하죠. 네. 이제 생각났어요. 죄송해요. 관점이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요. 쇼핑 라이브를 처음부터 되게 근사하고 그리고 이쁜 호스트, 되게 멋있는 호스트, 전문적으로 하시는 말 분은. 되게 잘하는 호스트들이 나와서 되게 스튜디오에 우리 제품들을 되게 깔끔하게 노출시키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그냥 우리 그냥 막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막 해보자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쇼핑 라이브는 좀 지속적으로 했을 때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반응이 좀 더 좋게 흘러갈 수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반응이 좋게 흘러갈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호스트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스튜디오를 빌려서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이거 단가도 좀 알긴 하는데 단가가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호스트 고용비도 보통은 한 20만 원, 3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저렴한 되니까 경우가 맞아요. 그러면 스튜디오 비용까지 하면은 보통 한 100만 원 전후가 기본적이긴 네,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주마다 보통 많이 하시는데 매주마다 100만 원씩 나간다면 월 광고비만 400만 원이 들어요. 쇼핑 라이브에만. 네. 근데 그러는 것보다 내부 직원을 이용하셔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내부 직원. 왜냐하면 내부 직원은 우리 제품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제품의 강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부 직원이고 추가로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내부 직원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 호스팅비가 없다. 네. 호스팅 비용이 없다. 내부 직원이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업무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한번 써보시거나 아니면 뭔가 따로 그냥 5만 원 정도씩만 챙겨주더라도 네.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크게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 그리고 스튜디오도 그렇게 막 필요 없어요. 그냥 회사에 아무데나 방이나 이런 걸 하셔도 되고 네,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몇몇 분들은 그 공장 한 바닥에서 길바닥에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공장의 한 구석탱이 바닥에서 홍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러니까 최대한 돈이 적게 드는 방향이면서 돈은 적게. 근데 노출 많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이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많이 하세요. 요거는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엔티 파라미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엔티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본 설정되어 있는 엔티 파라미터를 통해서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의 데이터 그리고 전환 값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추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부나 아니면 네이버 내적인 기능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 상품들을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린 거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로직 잡기. 로직 잡기요. 이게 제일 전통적이면서 제일 힘들어요. 기본이죠. 요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거는 제가 다들 어려워하세요. 다들 어렵기도 하고 네. 제가 저번에 라이브 찍고 나서 그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네. 요걸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로직 도대체 이거 로직이 뭘까? 사람들이 로직 말씀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면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광고주분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느낀 점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광고주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그 과정에서 파워 등급 이상인데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로직은 뭐냐면, 자, 이걸 로직을 알게 되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어떤 것들이 뜨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 네이버 검색창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뭔가 검색을 했어요. 근데 검색을 했을 때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문의를 남기는 그런 DB 형태의 업종이 아니다 싶으면 네.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노출된 탭이 되게 다양해요. 네. 보통 많이 뜨는 게 뷰 탭 뜨죠. 네. 그러니까 블로그나 카페에 대한 글들, 아니면은 스마트 블로그. 스마트 블로그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여자 구두라고 쳤어요. 네. 그러면은 뷰 탭을 형태로 해가지고 블로그나 카페에 리뷰들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스마트 블로그는 뭐냐면 이런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여자 구두라고 치면은 여자 구두 추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글들이 나눠지고, 여자 구두 브랜드라는 주제를 통해서 밑에 글들이 노출되고 네. 하는 요것들이 스마트 블로그예요. 그렇죠. 요런 검색 탭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되고, 파워링크도 뜨겠죠. 네. 파워링크도 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쇼핑 탭이 뜨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될까, 관련 사이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랄까, 만약에 그게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명이 브랜드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것도 뜨게 될 거예요. 네. 부검을 하고 계실 경우. 어쨌든 노출되는 지면들이 되게 다양한데, 우리는 그 중에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쇼핑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쇼핑 탭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가 PC 기준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PC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8개가 노출이 돼요. PC 기준으로 8개가 노출이 되고, 광고 형태는 보통 1개, 0개에서부터 3개까지 노출이 돼요. 네. 3개까지. 그러면 나머지 5개에서부터 5개가 아니라, 잠시만. 아, 그죠. 5개 맞죠. 네, 그렇죠. 헷갈려. 5개부터 맞네요. 8개. 8개까지.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적어놔서 그래요. 자, 여기 광고 영역이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얘네들 중에서 네. 광고라고 조그마한 딱지가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광고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고, 마지막 그 광고 영역을 제외하고 순서대로 떠 있는 것들이 비광고 영역. 비광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가닉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 팁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광고 영역에서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광고를 입찰가를 높이면 돼요. 네. 상위 입찰이죠. 상위 입찰만 하면 그냥 끝나요. 네. 그냥 어떤 키워드들인지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뭐 제품을 올리고 그거 관련한 카테고리나 키워드에 노출되면은 네. 입찰가만 어떻게 잘 조정하면 네. 1승에 노출되게 돼요. 근데 비광고 영역은 달라요. 비광고 영역은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요. 자, 광고 영역의 집계 기준이 그냥 광고 입찰가라고 생각을 하면, 네. 비광고 영역은 집계 기준이 별도로 존재를 하게 돼요. 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준이 딱 그쵸. 존재를 하죠. 네이버에서 존재하는 그 집계하는 기준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거를 크게 3주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기도예요. 네. 두 번째는 적합도. 세 번째가 뭐였죠? 신뢰도입니다. 아, 맞아요. 네, 맨날 헷갈려요. 인기도, 적합도, 신뢰도예요. 인기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많이 팔렸다. 판매 지수. 찜수 포함해서. 맞아요. 찜수도 포함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리뷰 수도 포함되죠.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인기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인기도 포함되고 이거는 뭔가 판매 관련한 지수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클릭수도 포함돼요. 네. 클릭수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에 들어오는 게 클릭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에서 우리 상품을 딱 보고 그러니까 노출됐을 때 기준으로 네. 이 상품을 클릭하게 되면 이 자체가 점수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부에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클릭수 확인은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연동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쇼핑 파트너 센터 내부에서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되는 이 클릭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스마트 스토어 잠시만요.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스스로 유입되는 TR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노출수, 클릭수, CTR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클릭수 그러니까 우리 상품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의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던지 어쨌든 이렇게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네. 이 형태가 곧 점수 반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지인들이 좀 사주겠다고 네네.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 보통 많은 셀러분들이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점수가 쌓일 때 판매 점수밖에 안 쌓이게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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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확하게 우리의 스마트 스토어 로직 점수를 쌓으려면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되냐면 우리 링크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상품 예를 들면 마우스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PC 기준 쇼핑 탭 네 번째 페이지 가면 있다. 여기서 좀 사달라라고 네. 하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셔서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체의 클릭 점수가 반영이 되고 판매 점수도 반영이 돼서 훨씬 높게 점수가 반영이 돼요. 만약에 근데 거기다가 리뷰까지 남기면 더 금상첨화겠죠. 구매하실 때 찜도 꼭 눌러달라고. 그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리뷰 수도 일반 리뷰와 포토 리뷰, 동영상 리뷰가 달라요. 네. 일반 리뷰는 점수로 따지면은 1점이에요. 근데 포토와 동영상 리뷰는 3점이에요. 그래서 막 스마트 스토어 좀 잘 되는 분들 좀 들어가 보면은 맨날 무슨 리뷰 써달라. 그렇죠. 이벤트도 많이 하시고요. 사진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뭐 준다. 네.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 로직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포토와 동영상 리뷰를 통해서 점수를 올리겠다. 그럼 만약에 내가 지인이 사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거 검색해. 맞아요. 찜도 한번 눌러주고. 맞아요. 우리 거 검색해서 들어오되 찜수도 한번 눌러주고 구매하고 난 다음에 리뷰도 쓸 때 동영상 리뷰나 사진 리뷰 같은 것도 좀 잘 써줘라고 네. 얘기하면 돼요. 그 지인은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와주는 김에 확실히 도와주는 방안으로. 맞아요. 네. 이 적합도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 그러면 이거 두 번째를 신뢰도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신뢰도. 이 신뢰도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 그 상품 내부에서 쿠폰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알림받기 쿠폰 네. 요런 것들 이 쿠폰들이 신뢰도 점수에 들어가요. 네.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최신성 로직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게 돼요. 이 최신성 로직은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새롭게 개설하게 되면 3개월 동안 네이버 자체 내에서 상위로 좀 노출시킬 수 있는 어드밴티지 점수를 줘요. 네. 3개월. 3개월 동안 스마트 스토어는 3개월. 근데 아니면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옆에 딱지가 U라는 딱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드밴티지 점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럼 거기에다가 새롭게 우리가 뭔가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요 상품들은 보통 7일 정도 가요. 7일. 새 상품. 신규 등록을 했을 경우. 그쵸. 7일 정도 가요. 근데 7일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제가 체감을 좀 해본 경험상에서는 네. 한 3달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품의 경우도. 맞아. 7일까지는 좀 점수를 좀 높게 주는 것 같고 네. 그래도 7일부터 30일 한 3달 정도까지는 점수가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좀 차등부여를 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가끔씩 쇼핑 탭을 보다 보면 네. 맨 위에 있는 것들은 막 리뷰수 막 몇만 개 이런 애들인데 맞아요. 가끔씩 보면 막
몇십 개 아니면 리뷰가 거의 없는데도 상위에 노출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병아리 스토어가 하나씩 껴 있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등록 일자가 거의 최근이에요. 3개월 이내요, 거의.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어드밴티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최신성 로직에 들어가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 적합도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바로 로직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시간도 제일 많이 들고 힘도 제일 많이 들고 제일 어려워요. 이 적합도는 뭐냐면 상품명,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과 상품명이 일치하는지, 그래서 소비자가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니즈로 하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라 해야 될까, 강아지 껌을 사고 싶어서 강아지 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네. 근데 강아지 껌이 아니라 사람이 씹는 껌을 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원래 사용자가 니즈를 하지 않는 상품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점수 자체에 페널티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품명은 이 자체에 플러스 점수도 부과하게 되지만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상품명을 쓰게 되면 페널티도 존재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로직 점수에 있어서 0점에서부터 예를 들면 10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에서부터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고 하니까 네.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 간의 점수 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였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훨씬 더 범위가 넓다.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마다 이게 로직을 잡는 능력이 다 다르니까 네. 잘 잡는 사람들은 좀 더 빨리 노출시킬 수 있고 네. 좀 더 잘 노출시킬 수 있고, 그래서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얘는 되게 잘 파는데 나는 조금 못 판다 하는 것들이 다 여기 포함돼요. 이 적합도 로직 점수에 포함돼요.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보셔야죠. 맞아. 로직을 잡을 때. 이 상품명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요거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잡는지. 제가 댓글을 못 봤어요. 네. 최조빵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자, 상품명이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테고리예요. 네.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가 키워드마다 카테고리가 다 달라요. 네. 제가 최근에 광고주분 한 분의 로직을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분이 에코백이면서 숄더백을 파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에코백 같은 거이긴 한데 뭔가 조금 끈이 길어가지고 숄더백처럼 하고 다니는 가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탭에서는 에코백은 이제 카테고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여성 이제 의류 잡화 네. 여성 쪽으로 들어가서 소 카테고리가 에코백으로 들어가요. 네. 에코백으로. 에코백. 근데 숄더백은 소 카테고리가 숄더백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카테고리는 에코백으로 해놨는데, 자, 카테고리를 에코백으로 해놨어요. 카테고리 에코백을 해놓은 다음에 에코백 소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키워드들과 숄더백에 들어가는 이 키워드들을 같이 섞어서 넣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분의 로직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밀려나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소 카테고리마다 키워드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좀 엄청나게 잘 되는 사람이면 이걸 섞어도 상관없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여기서 노출 더 할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그 대표 키워드들 사이에서 다 이미 5관 1등 다 먹어놨고 내가 네. 여기서 좀 더 노출시키고 싶어. 그러면 몰라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잘못된 거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내가 그렇게가 아니면은 카테고리에 맞게 키워드를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분이 에코백을 파시는 거면은 에코백이라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시고 에코백과 관련한 키워드들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에코백이냐 숄더백이냐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하셔서 맞아요. 네 하나에 집중해야 맞아요. 되는 게 맞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봤을 때 에코백이 들어간 게 나은지 숄더백이 들어간지 나은지 설정을 하시고 내 제품이
세부 키워드를 뽑아봤을 때 내 제품이 어느 세부 키워드에 넣었을 때 좀 더 판매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카테고리를 부여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카테고리가 항상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카테고리 선정 기준도 조금씩은 달라요. 카테고리 선정 기준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카테고리 선정 기준은 많은 스마트 스토어 셀러분들이 등록하시기에 따라 나름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등심이라는 카테고리에다가 내가 등심을 팔고 싶어요. 소고기 등심을 팔고 싶어요. 근데 많은 셀러들이 소 카테고리가 수입산 쇠고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등심이라는 키워드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산 쇠고기라는 소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한우를 파는데 등심을 판다 라고 하면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다른 키워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라는 소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등심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키워드를 쓰셔야 되는 거죠. 저 상위 노출을 하면. 맞아요. 근데 이미 수입산 쇠고기라는 소 카테고리에서 등심이라는 키워드가 픽스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카테고리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요게 제가 최근에 바뀐 게 최근에 하나 광고주분한테 느꼈는데 네. 이분이 10전 대보탕을 파세요. 오. 10전 대보탕을 파시고 원래는 요 10전 대보탕에 대한 카테고리가 이제 기타 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차. 그러니까 마시는 티 네. 음료라는 카테고리 내부에서 맨 마지막 소 카테고리가 기타 차라는 소 카테고리였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경쟁사들도 다 이런 소 카테고리를 쓰고 있었고 네. 이분도 이 소 카테고리를 쓰고 있어서 광고도 그렇고 비광고 영역도 그렇고 좀 노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판매가 잘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노출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통 하루 평균 노출수가 1000 정도 됐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600이 되더고 한 300이 되다가 갑자기 노출수가 2가 돼요. 와. 근데 광고 영역에서 입찰가는 막 되게 높아요. 막 네. 몇천 원씩을 해놨어요. 그런데 노출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시보드 상위 내에서도 평균 노출 순위가 1등, 2등으로 찍혀요. 네. 와, 이게 뭔가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카테고리가 바뀐 거예요. 신설이 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셀러들이 다른 카테고리로 10전 대보탕이라는 판매 키워드를 다른 카테고리에서 판매하기 시작하고 네. 이 파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타 한방 음료로 들어갔어요. 한방 음료도. 한방 음료였나? 한방 음료 약재였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 카테고리 자체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카테고리를 변경을 시켜주고 나니까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카테고리와 상품명 간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게 적합도고 로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SEO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몇 가지 그런 공개한 사항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뭐 소비자들의 구매나 선호에 따라서 그 상위 노출 카테고리가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방금 예시 들어주셨던 것처럼 맞아요. 있다고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그 공개된 사항이 있는데 이 브랜드명을 상품명에 입력을 하지 말고 이제 저희 브랜드란에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브랜드란에 기재를 해야 그게 더 상위 노출 사안이라고 네이버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는 근데 살짝 그렇게 안 하긴 해요. 저는 그냥 브랜드명을 넣긴 해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도 로직을 좀 잘 잡아갈 수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네, 그렇죠. 만약에 신생 브랜드는 브랜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쓰면 안 네.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제품에서 브랜드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쵸. 라고 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브랜드명 그쵸. 없이 로직 잡아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신뢰도와 적합도의 이게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게 이제 상품 주요 정보라든지 네.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메타 태그 이런 것도 좀 주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상품 주요 정보 메타 태그 잠시만요. 제가 적어왔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브랜드 등록이 있어요. 네, 요까지야. 그러니까 상품명과 카테고리를 일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거기에 부과해서 상품 주요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그릇을 팔아요. 근데 그릇의 재질이 본차이나라는 재질이에요. 네. 그러면은 상품 주요 정보에 본차이나라는 재질이라는 거를 입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내 접시가 몇 센치인지 지름이, 네. 지름이 몇 센치인지 아니면 이 높이가 몇 센치인지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주요 정보가 쇼핑 탭에 노출되게 되고 네. 이 점수 자체가 로직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등록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네. 왜냐면 그것만 간단하게 읽어보면 좋은 제품인지 그러니까 내가 찾는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제품이 맞다고 하면은 들어와서 전환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고 네, 더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메타 태그는 뭐냐면 아까 상품명이랑 카테고리가 일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에코백이라는 카테고리는 웬만하면은 이게 신생 브랜드면 특히 네. 에코백과 관련된 키워드들만 써야 하는데 근데 숄더백에서 뭔가 내가 굉장히 괜찮은 서브 키워드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거 못 쓰는 건가? 이거 버려야 되는 건가? 아까운 이 서브 키워드들 있죠. 네. 요거를 바로 이 메타 태그에 넣으시면 돼요. 이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상품명에서는 이렇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 키워드들 해서 노출되게 하라. 네. 그리고 이 태그 자체는 상품명 자체는 잘못 입력하거나 하게 되면 페널티가 부여가 되거나 아니면 뭐야 될까 상품 노출이 아예 중지된다거나 네. 이런 페널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메타 태그는 조금 들려도 상관없어요. 네. 좀 더 광범위하게 맞아요. 할 수 있죠. 근데 메타 태그는 대신에 검색량이 좀 높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메타 태그를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우리 상품과 좀 연관되면서 네. 좀 괜찮은 서브 키워드들 네. 이런 것들을 메타 태그에다 입력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 등록은 뭐냐면 내가 브랜드 몰이에요. 네. 뭔가 자사의 사입해서 브랜드로. 사입해서 팔거나 위탁 판매로 해서 파는 제품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브랜드의 제품을 팔게 되면 네. 그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은 키프리스 같은 데다가 특허 정보가 등록이 돼 있어요. 네네. 우리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다 하면은 이거를 네이버에다가 우리 브랜드라고 좀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드가 등록이 되면 스마트 스토어 이 주요 상품 정보, 네. 상품 주요 정보에 브랜드를 우리 브랜드라고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게 되면 쇼핑 내부에서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 카탈로그에서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좀 더 잘 노출되게 돼요. 상품 그 브랜드 코드가 부여가 되게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노출하는 거를 좀 더 넓힐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브랜드 권한이 만약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네. 이 보통 빅파워 등급 이상의 스마트 스토어 셀러이면서 브랜드 사다 네. 이러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월 초에 한 번씩 브랜드 권한 부여가 가능하게끔 네. 브랜드 패키징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혜택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의 카탈로그로 묶이는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네. 아니면은 브랜드 쇼핑 브랜드형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브랜드 패키징의 혜택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공짜다. 네. 광고하는 공짜다. 것은 돈이 들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좀 커져서 브랜드 권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거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좋은 네. 방향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광고비를 좀 적게 쓰고 우리 노출도를 늘려가는 방향에서 일치하는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상품명 지금 거의 1시간 다 됐거든요. 네. 이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할까요? 네. 그럼 상품명을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오던지 아니면 네. 제가 이거의 기획 영상을 한번 짜보던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이 상품명은 사실 시간도 그러니까 요런 로직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카테고리를 일치시킨다든지 이거는 한 1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상품명을 어떻게 설치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해요. 여기 이게 정해져야만 이 꼼수들도 다 쓸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제가 상품명을 예를 들면 요걸 하겠다 픽스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부의 상세 페이지에서 내가 썸네일이라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 내부의 동영상이나 네. 이미지들 요거를 올릴 때 파일명을 저희가 지정해서 올리면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일명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네. 예를 들면 오늘 날짜 아니면 숫자 이런 네, 거 네, 그렇죠. 2023 1109 그냥 상세 1 접시 1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브랜드명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상민이니까 네. 이상민 뭐 접시 무슨 접시 예를 들면 아까 본차이나 얘기했잖아요. 네. 본차이나 접시 몇 센치 사진 1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네. 사진 1은 안 적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태그를 적게 되면 네. 이거 자체가 네이버 이미지 탭도 뜨게 되고 아니면 검색을 했을 때 이 로직 점수에도 반영이 돼요. 네. 요런 꼼수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모두 할 수 있기 위해서도 이 상품명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다음에 한번 네. 좀 준비를 상세한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네. 드려야 되는군요. 요거는 네.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설정하고 아니면 제가 기획 영상을 한번 찍던지 네. 한번 그렇게 제가 저번에 라이브 하나 찍었었는데 거기도 설명이 대충 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더해서 좀 더 상세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까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되는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스마트 스토어 센터 말고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이 하나 또 있어요. 설명 한번 가능하실까요? 네이버 애널리틱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건데 이 경우엔 아마 그 프리미엄 로그 분석 신청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기능인 거죠.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 되어 있으면도 좋고 근데 네. 굳이 설정이 안 돼 있어도 쓸 수 있긴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쓸 수 있긴 해요. 거군요. 네. 근데 보통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하시면서 네. 로그 분석 설치가 돼 있으면은 좀 더 좋죠. 네네. 보통은 유입 경로를 확인하시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환 자체가 찍히는 분석 툴은 아니긴 한데 네. 뭔가 우리 사이트에 유입되는 실시간 데이터라든지 네.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는 무조건 전일 기준으로 잡아요. 네. 그래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되는 실시간 정보를 분석을 하기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는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네이버 애널리틱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되는 채널이 뭐 예를 들면 다이렉트인지 네. 레퍼럴인지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 유입되는지도 다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제가 상품명과 로직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듣고 설정을 새롭게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일단 당장 우리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판매가 그래도 일어났고 좀 유입이 많이 됐던 키워드들을 추려내야 하잖아요. 이걸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부에서도 조금은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걸 네. 상세한 데이터를 보려면 네이버 애널리틱스에서 유입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것도 스마트 스토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짜 툴이면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정도까지가 그러면 일단 당장은 오늘 준비한 내용이긴 하고요. 네. 상품명은 로직 잡는 거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11시니까 네. 질문 남겨주셨네요. 제가 못 봤어요. 네. 홍보 문구 적는 팁을 네. 은영님께서 질문주셨네요. 쇼핑 검색 홍보 문구 적는 팁이 있으실까요? 쇼핑 홍보 문구. 저도 항상 고민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세련되게 갑니다. 어떤 식으로 하세요? 가령 구어체를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 구어체인 경우에는 좀 더 후킹적인 면에서 세련된 딱 예를 어떤 들면요. 어그로 끝나는 단어보다는 네. 조금 어그로가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무슨 프리미엄 브랜드 아니면은 무슨 주문 환영 그냥 이 정도로 주의를 환기하는 편인데 너무 평범한데요? 너무 평범한가요? 저는 그냥 쇼핑 문구는 이 제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거나 네. 아니면 뭔가 후킹성을 적어주는 게 굉장히 좋긴 해요. 네네. 예를 들면은 작년 판매율 1위. 작년 판매율 1위. 동인 예를 들면 2022년 네이버 판매 1위.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적거나 아니면은 지금 할인 중인 정보를 적는다든지. 네. 만약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제품의 특징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적어줘요. 네. 그래서 홍보 문구는 좀 여러 개 작성을 해보셔서 A/B 테스트 한번 진행해보셔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후킹성을 많이 적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게 좀 반응이 좋기도 한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홍보 문구가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진 않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대신 어쨌든 프로모션 같은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게 홍보 문구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면 그거 적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쇼검 확장 소재를 이용하실 때 홍보 문구 그렇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 같은 게 있을 때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모션이 가장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뭔가 판매가 많이 나다든지 리뷰 수가 많다든지 하는 그런 리뷰 수는 어차피 보이니까 네. 뭔가 뉴스도 따로. 판매량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네. 뭐 신뢰도라든지 네.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2022년 중앙일보 성적 중앙일보라 하면 그런가요? A일보 성적 네. 뭐 뛰어난 제품 네. 하여튼 그런 많이 식으로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되셨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설명을 잘 주셔서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양님께서. 그러면은 네. 오늘 한 1분만 기다려 볼까요?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 네, 혹시 질문 있으신지. 원래는 제가 질문을 시작할 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긴 해요. 그냥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제가 오늘 심취해가지고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 거에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제 얘기만 하느라 조금 시간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11시 4분까지만 기다렸다가 네. 마무리할까요? 네, 4분까지 한번 4분까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일단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 기능 자체를 100% 활용. 스마트 스토어 기능뿐만 아니라 네이버 시스템을 100% 활용한다고 네,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면 된다. 네, 추가 지출 없으신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맞아요.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설명 한번 해드렸고. 네. 아유, 그죠. 상품명 적어야 되는 거 궁금한데 제가 근데 요거 상품명 설정하는 거를 제가 진짜 한 3시간을 혼자 떠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3시간이 아니라 진짜 한 5시간 혼자 떠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들어가는 품도 많고 노력도 많고 괜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다가 간단하게 잘못 설정하셨을까봐 네. 그게 좀 걱정돼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설명을 지금은 안 드린 게 나을 것 같고 다음에 한번 네. 따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네, 잡고. 해보겠습니다. 네.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 하나 설정해드릴게요. 상품명 네, 감사합니다. 위성진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만 설명드려 갈게요. 썸네일 이미지 있죠.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내 썸네일 이미지 그리고 대표 상품명이 존재해야 돼요. 상품명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설명드려 갈게요. 네. 상품명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 상품명과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이 존재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썸네일 이미지와 대표 상품명은 웬만하면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로직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낳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도 원래 설정한 가격을 건드신 게 아니라 할인율을 설정을 하셔서 가격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상품명을 바꾸셔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대표 상품명을 바꾼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제가 설정하시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영상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하고 갈게요. 네. 네. 우리 저 상민 선배랑 이렇게 라이브 하게 돼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닙니다. 저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고 갈까요? 네. 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병준 마케터였고요. 네, 같은 팀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